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걷는 법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학습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커다란 수업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에 대한 수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을 흔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핵심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배움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거만함과 겸손의 차이. 거만한 사람은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압니다. 거만함은 성장을 멈추게 하지만 겸손은 끊임없는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한 젊은 학자가 노련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쯤 제가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을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더욱 선명해진다. 진정한 학습은 무지를 자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겸손과 자신감의 균형. 겸손하다고 해서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감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천진무구함 속의 겸손. 아이들을 관찰해보면 자연스러운 겸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라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남들이 우리를 무식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때부터 겸손의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실수를 통한 배움. 어린 시절의 실수는 겸손을 가르치는 소중한 선생님입니다. 자전거에서 넘어지고 시험에서 틀리고 친구와 다투면서 우리는 조금씩 겸손을 배워갑니다. 이때의 실수들은 나중에 더 큰 실수를 방지하는 예방주사 역할을 합니다. 자아 찾기와 겸손. 청소년기는 겸손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욕구와 겸손함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겪는 시행착오는 사실 겸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과도한 자신감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멘토의 중요성. 청소년기에 만나는 좋은 멘토는 겸손을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멘토는 젊은이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게 도와줍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더 배워야 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6분 5년의 겸손 10분. 세월이 주는 선물.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몸의 한계를 느끼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지혜입니다. 노년의 겸손은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평화롭게 받아들입니다. 생의 마지막 수업. 노년기의 겸손은 죽음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미지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수업입니다. 7부 현대 사회와 겸손 15분. 소셜미디어 시대의 도전. 현대는 겸손을 실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즉석에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일수록 겸손이 더욱 필요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겸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면 진짜 전문가일수록 겸손합니다. 의학 분야에서 의학이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말하는 의사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말하는 물리학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금 알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과학기술과 겸손.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능력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기술의 힘을 겸손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8부 겸손의 실천 10분. 일상 속의 겸손. 겸손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일상 속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기.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기. 성공했을 때 혼자만의 공이 아님을 인정하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기. 겸손을 기르는 방법. 겸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독서와 학습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깨닫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며 시야 넓히기. 피드백 수용하기, 다른 사람의 조언과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성찰의 시간,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점검하기. 9부 겸손의 역설 5분. 겸손할수록 강해진다. 역설적이게도 겸손할수록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반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겸손할수록 사랑받는다.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축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에필로그 평생의 여행 5분. 인생은 정말로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겸손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이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겸손이라는 위대한 덕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겸손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감사합니다.